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에 오늘 여러 테마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처음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일단 급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리를 하면은 정치 테마 쪽으로 해서 어쩌면은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 인물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왜 1이라고 붙였냐면 나중에 또 이제 업데이트 버전으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의 요건이 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192석입니다. 야당이 전부 다 연합을 하면 192석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지금 표가 8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당 쪽에서 8석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오늘 탄핵 소추 들어갔으니까 5일, 6일 뭐 아마 이 두 개 중에 투표를 할 텐데, 여기서 8석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까지 표결 속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일 이제 본회의에서 금요일 날 찬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8석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번이 되겠죠. 1번. 대통령이 탄핵 소추, 만약에 탄핵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탄핵 결정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고,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완벽히 결정이 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대선,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가 돼야 된다. 즉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법원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즉 대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봤을 때 5월달, 내년 5월에 대선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만약에 탄핵 시에 탄핵이 결정난다면. 그러면 이제 대선 관련주가 지금부터 움직일 확률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고. 2번, 윤 대통령이 그냥 하야를 할 경우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적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역시 그냥 내려온 날, 하야가 결정된 날 이후 60일, 이거는 사실상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래도 야당 쪽의 분위기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이 그냥 물러날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고. 3번, 탄핵이 안 될 경우, 당연히 탄핵이 안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그냥 여야의 대립, 당연히 지금처럼 있는 상태로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여야의 대립,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200명 이상의 찬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즉시 대통령은 일단은 직위는 유지하되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은 총리에게 위임을 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 결정의 날짜가 나오면 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므로 탄핵 결정 이후에 대선 관련주들이 막 움직인다. 하야를 한다고 하면은 하야는 직후부터 60일인데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 지금 똑같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태로 뭐 여야가 대립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린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정치 테마주가 당장부터 그 정치 테마주의 인물 정책주들,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를 더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뭐 비슷하게 5월 달에
내년 5월달 정도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간 전까지 매매를 빠르게 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정시테마주에서. 정시테마주 시즌이 좀 빨리 오는 거고요. 1번이 될 경우. 2번 하야를 할 경우, 이거는 거의 60일,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즉시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그냥 2달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확률이 적다. 3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지금처럼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관련주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까. 다른 정태주들은 조정이 들어가고, 왜냐면은 권력을 잡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윤 대통령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앞에 다시 1번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탄핵소추가 통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직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일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탄핵이 결정난 다음에 국무총리 당시 황교안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무총리 관련주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뭐 한덕수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정태주들, 반사수애들,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각각의 인물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당 쪽, 아무래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가 거의 10개 이상 담당이 되었던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다, 혹은 뭐 어찌되었건에 대선 주자에서 현재 지지율이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 나오고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을 때 계엄령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 이재명 관련주가 다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표적인 정책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정책은 이제 보시면은 지역 카페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역 카페 관련주가 뭐 하나가 상한가를 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장기 임대 공공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임대주택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저출산 얘기를 물론 이재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이재명도 저출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저출산 관련해서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 아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지금이든 나중이든 더 많은 정책들이 세부적이게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버전 1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전 1에서는 인맥주랑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주는 정책들, 뭐 지역 카페, 임대주택, 저출산,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아니라 과거의 한번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2000년도 이후에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선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깨느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사례를 계속 기록으로 이어갈 거냐,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좀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2000년도 이후에 범진보,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례가 진짜 없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는 누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가장 유리한 거는 이재명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후보의 다른 후보들까지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 유리하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쪽 공부는 당연한 건데, 여기만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 다른 인물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넘어가면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김동연 얘기가 있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보면은 차기 대권을 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도 잦은 호남 방문, 호남을 되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민주당의 지금 핵심 지지가 호남 쪽에 있기 때문에 호남에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12번이나 뭐 2달에 한 번 정도로 계속 찾았다, 뭐 이러한 얘기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친문, 민주당 쪽에도 개파라는 게 아무래도 존재를 하는데, 뭐 친문, 그리고
비명, 친명이 아닌 비명까지 대거 영입을 해가지고 대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선 주자로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 물론 압도적이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긴 한데 김동연 지사도 2위 정도 랭크를 해서 지금 대선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관련주도 오늘 일부 움직였었고요. 만약에 이 정치 테마주가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 야당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또 움직이는 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의 인맥 관련주들을 미리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특징들, 김동연의 특징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김동연의 특징은 충청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충청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도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충청 쪽 얘기를 하면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충청권.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예측입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김동연이 만약에 부각을 받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인맥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인맥주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정책주인데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충청 쪽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지사라면서 지금 나라에서는 원전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속 신재생 그리고 기후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거를 경기도 내에서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김동연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엔 여기 없지만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강하게 또 밀고 있는 거는 경기국제공항.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이 나중에 뭐 김동연이 더 거대하게 만약에 계속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경기국제공항 쪽도 한번 나중에 분명 관련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이제 경기북도 설치, 그러니까 경기 위쪽에 자치로 해가지고 특별자치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정책들이 이렇게 지금 대표적이게 있다라는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왔고요. 당연히 먼저 인맥주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 이제 인물들마다 부각이 되면은 그 인물들의 정책주가 움직일 텐데, 그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김동연만 있느냐 대항마로? 아닙니다. 김경수라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김경수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준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를 한 명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표가 좀 분산되고 뭐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면 복권 해주지 않은가, 그래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경수라는 인물은 친문 적자 문재인계입니다. 문재인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한 문재인 쪽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하고 계속 대결 구도도 계속 해왔고 이러면서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친해진 거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을 맺고 적자라고 표현을 해왔던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아니야 김경수라고 표현을 하면은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생각인데 야당에서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 중에 1순위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한 사람만 쭉 올라가지 않고, 대항마라고 표현하면 대항마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 얘네가 오르고, 여기가 악재 나오면 이쪽이 오르고,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야당 내에서는 김경수가 아무래도 친문 적자기 때문에, 친문 쪽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대놓고 대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런 얘기는 슬슬 풍길 거고, 그러면은 김경수 관련주들도 오늘 살짝 움직였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관련주들이 늘어나면서 야당에서도 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넣었고요. 실제로 지금 김경수 같은 경우는 8월달 조사 때까지만 해도 김동연에 비해 지금 1%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김동연하고 맞네요. 1.7%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보다도 앞선 상태. 그러니까 무슨 지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문의 적자라는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대선 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이게 드러나면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정치 테마주도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낮은 지지율에 있는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관련 종목들도 부각을 받는 현상들이 나오고 오히려 위에 있는 1등인 사람이 더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은 또 밑에서 올라오는 2등, 3등의 인물들의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등은 거기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형태로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1등 인물 그리고 정책주만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같은 경우가 친문 적자로서 지금 점차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이재명의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국영GNM이 뭐 좀 관련주로서 움직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점차 아마 나오면서 인물 관련주가 먼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 관련주가 아마 이 인물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가 들어올 건데 과거 김경수가 의원인 시절 그리고 전 도지사인 시절에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보면은 이 역시 균형 발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균형 발전을 내세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시절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출산 얘기는 뭐 그동안 계속 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도지사 시절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말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원전을 안 좋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되게 좋아하는 인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냈었습니다. 이건 제가 법안을 확인했는데 과거 의원 시절에 에너지 전력 관련으로 되게 법안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나중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맥주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인맥 관련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3위인데 뭐 2위까지 올라오고 더 치고 올라오면 그때는 또 정책주도 보고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차례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도 있죠. 근데 조국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도 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큰 리스크는 이번 연도 12월 12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재판.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판결인데 이게 저번과 같은 역량이 선고되면 조국은 2031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변수가 하나 같은 형량이 아니라 갑자기 파기환송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는 걸 결정할 경우에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5월 안에 선거라는 게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파기환송이 나오게 되면은 파기환송이 5월 이후에 된다. 파기환송 결정한 다음에 또 법적 분쟁이 5월 이후에 된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또 조국 관련주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하고 1번 조국이 만약에 전처럼 같은 형량이 선고가 된다. 그럼 2031년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이때 반사수의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반사수의 뭐 이재명, 뭐 한동훈, 뭐 김동연, 앞에 나온 김경수 이런 관련주들 12월 12일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전과 같은 형량이 아니라 파기환송이 나오게 되면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국 관련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요.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인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나중에 12월 10일 지나고 나서 조국에 대해서 정책들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맥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야당이거든요. 그럼 야당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만약 야당 쪽 관련주 정치 테마주가 만약에 시작이 되려면은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정치 테마 대선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야당 인물들을 1위 지금 뭐 이재명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항마들 김경수, 뭐 김동연 등등등 조국도 물론 있지만 12월 10일 날 봐야죠. 공부를 해놓고 지지율에 따라서 혹은 이재명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긴 하기 때문에 또 이거에 따라서 여기 인물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인물들이 부각을 받지 못하면 이재명 관련주가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미리 그래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걸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또 부각을 받는 인물은 한동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험난한 길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겠죠. 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당 쪽에서도 오케이를 한 거기 때문에 혹은 이탈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정치적 타격은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로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에서 당연히 여당의 1위 후보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당의 독보적인 1위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도 미리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추후에 대선 시즌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부각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 일단은 여당 쪽에 대선 후보가 될 사람도 지금 중심에서 대선 후보가 될 높은 사람들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이 당연히 1순위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재명보다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인맥주는 워낙 유명해서 당연히 이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한동훈 정책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대비하는 이민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 관련주가 오늘도 움직였고요. 이민청 관련주를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교육 관련주가 왜 여기 있냐면은 이민청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이 들어오게끔 그런 거를 그래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민 시험을 보려면은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민청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먼저 1순위는 이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의 정책주가 움직이면은 이민청의 1순위들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주도 과거에 같이 움직였다는 점 이거를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STO 같은 경우는 최근 한동훈 대표가 STO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STO 또한 한동훈의 지금 나온 정책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출산도 당연히 뭐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도 포함이 될 거고 대선 테마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이거 말고도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일단 그 전에 1차적으로 지금 탄핵이 되냐 마냐라는 이 기간 그리고 혹시나 탄핵이 됐을 때의 당장의 기간 그리고 탄핵이 안 됐을 때의 나중에 미래에 펼쳐질 대선 테마의 시작인 구간에는 인맥주를 먼저 본 다음 그 다음에 바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민청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공부가 완료가 된 상태로 대선 관련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재명과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 차이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한 명의 악재가 있을 경우 그럼 반사수혜로 다른 인물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들로 왔다 갔다 이 둘이 야당과 여당의 인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1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과 비교해서 한동훈 관련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래서 꼭 공부가 필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리가 필요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준석이 있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인맥주. 안철수 있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써니전자가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도 경남스틸 한국선제 그리고 시간에는 홈센터 홀딩스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세 인물은 인맥주만 했냐면은 여당에서 지금 압도적인 1등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지율이 더 올라온다면 그러면은 그때 정책을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맥주들만 익혀놓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본인 당에서 스스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맥주를 봐야 되는 거고 안철수랑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과거 홍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대선 후보에 나왔었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은 한동훈에 비해서는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당 내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일단 시키긴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윤석열의 정책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의 정책 관련주가 지금 다 내려갔는데, 계엄령 해제 이후에 여당의 일부 중진 의원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뭐 총리와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어떤 기사는 무언가를 합의했다고 하고 어떤 기사는 합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즉 이번 탄핵에 대한 투표에서 만약에 여당이 똘똘 뭉칠 경우에는 탄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옵션이 나오면은 바로 한번 윤 대통령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일단 넣었고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전 대표라고 표현할게요. 황교안 전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박근혜 시절 그때 국무총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딱 당했고, 그때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력을 이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그래서 그때 황교안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혹시나 탄핵을 당한다고 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무래도 국무총리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고요. 공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에 뭐 한동훈, 이재명 이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를 경우의 수를 일단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여기 인물들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이 어떻게 나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인물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혹시나 된다면 이재명이나 한동훈만 볼 게 아니라 각각 후보의 이렇게 대항마들도 보면서 오히려 이 대항마의 관련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반사수혜로서 좋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1년 안에 대선에 대한 레이스는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지금 인물들 또 계속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매매에 대한 옵션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미리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전 1번으로 했고, 나중에 추후에 좀 더 방향성이 결정이 나고 점점 무언가가 구체화가 되든 아니면 구체화가 되지 않든 정태주를 또 더 봐야 될 때는 제가 버전 2로서 또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위치에서 어차피 내려가봤자기 때문에 좀 더 이 기간에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남은 또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 관련 인물 정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는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